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오후 2시 교육부는 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문제가 핵심인데요. 지금 야당은 그럴 경우 황우여 사회부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내놓겠다고 벼르고 있고요. 정부와 여당은 국정교과서에 대한 자신들의 뜻을 굽힐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내년 총선과 어우러져서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닌 정치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건데요. 교육과 정치에 불리는 정치권에서 그렇게 목 놓아 주장하던 사안입니다. 자신들의 주장과 행동의 불일치,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제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것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또 갈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정부와 여당이 통합교과서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지만 통합보다는 분열에 기여하고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요. 교육계도 지금 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최대 규모의 교원단체인 교총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놨습니다. 반대로 전교조는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전교조 등 진보단체 466개 단체는 오늘 국정화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교총과 전교조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교총,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의 안양옥 회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제 맞죠? 국정화 찬성하셨죠? 예, 어제 17개 시도 회장님들과 대전에서 최종적으로 예. 경론의 논의를 거쳐서 국정화가 이 시점에선 필요하다고 왜 그렇죠? 많은 조직 인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62%에 가까운 교사들이 또 찬성을 하였기 때문에 우선 찬성을 하였고요. 이 반대를 그 논의의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교과서 논쟁이 왜 역사 교과서에 국한해서 이렇게 교과서 제도가 문제되느냐 하는 것을 분석한 결과 반대를 위한 또 아까 정교조 얘기하셨는데 또 많은 그 사회의 반대 여론의 핵심에는 이 역사 교육을 바라보는 눈을 주로 역사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사관과 다양한 해석을 가르쳐야 된다는 명분이 앞서와 왔는데 사실은 교육과 학문은 연관관계가 분명히 있지만 역사 교육의 관점에서는 오늘날 특히 근현대사의 경우에는 단일한 교육 내용을 반드시 재정립해서 가르쳐야 된다는데 뜻을 같이 하여서 일단 국정화의 교과서를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재정립을 하고 그러나 이제 그 과정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보다는 균형적인 이런 집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양한 전제 조건을 좀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이 지켜진다는 전제로 국정화를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합보다는 균형이라는 게 이제 지필진이 좀 다양한 이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교육 내용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공론화 과정을 했다면 지금 교육부가 오늘 오후 2시에 발표하는 건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국정화의 교육 내용을 담아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 해석적 논란이 거치는 그런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특히 5.16이라든가 근현대사적인 역사적 사실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납득할 수 있는 그 내용으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공론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말이에요. 네. 야당 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교과서 내용이 문제가 있었고 그렇게 문제라면 왜 지난 2년간은 친북 교과서를 가르치게 했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무슨 부분,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는요. 네네. 국사 교과서가 그렇게 친북 교과서인 경우도 있고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과서가 있다면 예? 네. 왜 2년간 가만 놔뒀느냐, 왜 2년간 가르치게 했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그 보십니까? 부분은 그 국민들께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이 교육과정을 과거에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였는데 예. 수시교육과정 개정 제도가 들어와서 MB 정부 때 후반기에 교육과정 개정을 그 역사교과서를 하였어요. 예. 그래서 교과서를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교과서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교과서 채택하는 과정에서 예. 그 이름하여 교학사 사태죠. 교학사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교학사 교과서 이름하여 뭐 보수 교과서라고 하죠. 예. 그 교과서를 진보 진영이나 또 특히 정교조가 나서서 완전히 그 교과서 채택을 막아버렸거든요. 그로 인해서 사실은 그 거민정인 다른 7종 교과서의 내용 안에 예. 상당히 유사한 내용들이 형성되면서 이 문제가 촉발이 되었고 그 문제를 재정립하자 하는 것이 아마 이번에 이 국정이라는 용어를 이제 바꾸면서까지 정부가 나선 것으로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원들도 상당히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채택을 막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의 교과서가 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게 됐다 이 말씀이시죠? 또 다른 획일화를 통해서 한 유형의 교과서가 7종이라고 하지만 하나의 유형의 교과서라고 하는데 그 교과서 안에 여러 가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교육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논쟁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교과서 채택을 막은 게 언제죠? 정확하게? 네? 교과서 채택, 교학과 교과서 그게 채택을 2013년도 초기입니다. 2013년도 초기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바로 MB 정부 이후에 지속되는 알겠습니다. 교과서 그 정책이 그 실현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그 문제가 형성되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회장님의 그리고 교총 측의 입장이라는 것은 국정교과서를 찬성을 하되 전제 조건은 통합보다 균형을 이루는 방법 그리고 이 국정원 교과서 내용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담아내는 내용을 집어넣으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교과서 제도는 제가 이제 그 일부 언론에 만병통치약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과서 제도에 매몰되어서 정치 논쟁화되는 것은 교과서 제도라는 국정이냐 거민정은 매우 부분적인 문제입니다. 진정한 핵심은 올바른 교육 내용을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 내용의 재정립 차원에서 통합이라는 용어, 뭐 균형이라는 용어, 또 오늘 언론에는 발언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의 진리를 함께 국론 통합적 관점에서 좀 더 토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총이죠. 안양옥 회장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국정화의 반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전교조의 변성호 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국정화에 반대하고 계시는 거죠? 간단하게 이유 말씀해 주시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국정화라는 것은 획일적이고 정권의 입김이 다분히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성과 창의적과 비판적 시각을 넓혀줘야 되는 이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교과서 체계가 확립이 보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정보다는 거민정, 또 거민정보다는 오히려 자유 발행 체제가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국정화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우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 국정화의 역사적 맥락을 봐야 될 텐데요. 우리 그 역사 교과서의 경우에는 해방 이후에 검인정 체제를 유지하다가 예. 1974년에 국정화가 시작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이제 전 박정희 대통령 때 또 유신 시대라고 불리는 1974년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국정화가 상당히 그 독재나 친일 경우를 미화해 왔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이것이 이제 검인정이 됐는데 예. 이것을 다시 또 현 정부가 들어서서 예. 국정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고 예. 또 국제적인 지금 그 전체 추세에도 역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국정화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경우를 보면 좀 이렇게 전체주의 국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뭐 북한이라든지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특히 OECD 국가에서는 예. 전혀 이 국정화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자, 네. 그러면은 일단 다양한 교과서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요거부터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이 다양하다라는 것이 학생 입장에서 볼 땐 다양하지 않거든요. 그죠? 예를 들면 7종의 교과서가 있건 8종의 교과서가 있던 간에 학교에서 선정한 교과서만을 배우지 학생이 8가지를 골고루 보면서 보는 것은 배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양성, 국정이든 검정이든 다양성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국정하고 국대 비교하다기보다도 이 검인정 개조 이 제도 자체가 물론 학생들은 한 교과서를 배우게 됩니다만 교과서 외에 다양한 시각의 교과서의 내용이 담겨 있다면 이것들을 비교하면서 교육과정의 구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정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내용을 정리하게 되죠. 따라서 그 외에 다양한 해석들이 교과서와 그 수업 교육과정 내에 침투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정화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정부의 획일적인 어떤 그 통제나 입맛에 맞는 그런 교과서가 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역사적인 과정을 보아더라도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내용이 담길 그런 검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양한 교과서 요 부분인데요. 지금 한국교총의 입장은 이거거든요. 2013년에 그 교학사 교과서를 전교조를 비롯한 이제 진보 쪽에서 이거 교과서 채택을 막았다. 그래서 결국 남은 교과서는 상당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른 회기화의 하나의 유형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부분을 좀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검인정 교과서라 하더라도 이건 자유 발행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죠.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됐을 때 검인정 교과서는 집필 이후에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 심사를 거쳐서 최종 합격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에 따른 거기 때문에 일정 정도 같다라고 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교학사 교과서도 가이드라인을 통과하긴 한 거죠. 그러니까 그 2013년에 이게 바로 이제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제도가 만들어졌고 2013년에 이제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이제 심사 과정을 거치는데 많은 교과서 집필진들이 제출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8개의 교과서가 심의 합격을 하게 되죠. 이 중에 하나가 교학사 교과서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교과서 채택은 학교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와 교사와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예. 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알겠습니다. 이 교학사 교과서가 친일 독재의 성격뿐만이 아니라 오류와 부실이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 부분이 거의 채택이 되지 않았던가. 알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북한은 주체사상의 토대로 둔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본적인 힘으로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내세웠다. 이 부분하고요. 자, 네. 6.25 전쟁하고 관련해서 동기로 본다면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피차에 서로 남침과 북벌을 위해 주먹을 들먹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역사 선생님이 아닙니다만은 예. 그 내용들을 보면 아마 맥락에서 어떤 나온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내용이 만약에 북한을 찬양하는 뭐 친북의 내용이라 한다면 이미 심사 과정에서 그 부분이 통과되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 박근혜 정부에 의한 교육부에서 심사를 최종적으로 피했던 교과서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양한 어떤 것을 설명을 하거나 예시를 들면서 나왔던 부분이 아닐까 싶고, 저는 그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최근에 들어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교육적인 내용의 접근 또 역사학적인 접근의 내용이 아니라 전교조를 보합한 이 색깔론으로 이 국정화 문제를 추진하는 것에서 상당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다양한 지필진으로 구성된 국정교과서도 반대하시는 거죠?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좌에서 우까지 만나는 예. 다양한 지필진으로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것도 반대하시는 거죠? 간단하게 반대 해주십시오. 문제가 아니라요. 예. 그것은 형용 모순이 됩니다. 국정화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지필진에 의해서 다양한 예. 해석의 교과서를 만들 수가 없죠. 국정화라고 하면 정권에 의해서 임명된 지필진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알겠습니다. 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권이 들어서건 간에 교육학적으로나 역사학적으로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의 변성호 위원장이었습니다. 철근이 부족해요. 지게차 없어요? 인력이 부족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설자재, 장비, 인력까지 위치 정보로 쉽고 빠르게 찾아주는 건설자재 N을 다운받으세요. 등록만으로 무료 광고까지 되는 건설자재 검색 애플리케이션 건설자재 N.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한국 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손발이 꽁꽁 어는 겨울엔 도로부터 꽁꽁. 올겨울엔 그냥 타이어 말고 꼭 겨울용 타이어 하세요. 잠깐, T스테이션에서 겨울용 타이어를 미리 구매하시면 훈훈한 선물을 드립니다. 12월 말까지. 마음까지 따뜻한 스마트 케어. T스테이션.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인생만큼 소중한 당신의 자산. 공부하지 않는 PB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8개월 합숙 교육으로 신입부터 진짜 PB로 키우는 대우증권 PB사관학교. 진짜를 키운다. KDB 대우증권.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7명이 타도 편안한 공간에 프리미엄까지 더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도로 위의 친인승 크루즈 맥스 크루즈라 부른다. 탄생 더 뉴 맥스 크루즈. 지금 가까운 현대차 시승센터에서 만나세요.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알고 계신가요? 실패란 떼어놓고 보면 힘든 기억이지만 모이고 커지면 자산이 된다는 사실. 실패 속에 담긴 혁신과 교훈이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됩니다. 실패란 재도전의 다른 말. 지금 혁신적 실패설의 공모전을 검색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이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자, 7시 35분 18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차가 좀 많이 밀리는 것 같은데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지영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 출근길답게 곳곳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게다가 돌발 상황까지 이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이동하는 길 장안교 목간 지점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뒤쪽으로 노원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쭉 정체가 되고 있고 사고 지점을 지나서도 성동교까지 거의 대부분 구간에서 밀립니다. 의정부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월계 1교에서 노원교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가양대교 진안 지점에는 고장차가 서 있는데요. 행주대교부터 고장차 지점까지도 속도가 떨어지고 이후로도 한강대교까지 쭉 밀립니다. 다시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인데 강변북로도 비슷하게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난 8일이었었죠.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여성이 위에서 떨어진 벽돌을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분명한 점은 아직 경찰이 수사 중이고 이 사건이 이 길고양이 집을 만들었다라는, 다시 말해서 길고양이를 혐오해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그러한 어떠한 단서도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길고양이를 혐오해서 저지른 범죄도 범행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죠. 카라의 전진경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캣맘, 캣데디라는 게 이제 길고양이들한테 밥 주고 돌봐주는 건데 말이에요. 그죠? 네. 자, 이 돌아가시는 분도 이제 캣맘, 캣데디 뭐 이런 쪽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일단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와 관련 있는 범죄라고 판단하세요?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게 참 비참하지만 사실입니다. 이유가 뭐죠? 이런 갈등이 지금 처음이 아니고요. 예. 뭐 고양이가 해코지를 당한다든가 아니면은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분들에 대해서 위협이 가해진다든가 하는 일들이 이런 강도는 아니더라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그 서울대학교에서 설문을 한번 한 게 있는데요. 예. 이 고양이를 이제 보살피시는 분들의 그 보살핌의 유형 있죠. 예. 그걸 보면 이제 먹이 주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한 20% 정도는 중성화까지 스스로 시도를 하세요. 그 불임 수술을 해주는 거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한 30%의 분들은 뭐 살 것도 제공하고 의료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사실은 그냥 무식하게 고양이를 밥만 주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원래 그 용어는 캣맘 밥만 주더라도 그건 무식한 일이 아니죠. 좋은 그렇죠. 일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시면 이상하게, 좀 곤란합니다. 예. 네, 이상하게 이 어떤 그 고양이들에 대한 보살핌을 제대로 자기들의 자원을 활용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하는 활동에 대해서 그 제대로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요. 그래서 사실은 캣맘, 캣데디라는 용어가 알겠습니다. 원래 용어는 케어테이커라고 해서요. 네,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에요. 자원봉사자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요. 이 캣맘, 캣데디 같은 분들이 피해를 받은 사례를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얼마 전에도 그 마을에서 열심히 이제 길고양이 밥을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인천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냥 그분이 그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고양이를 꼴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민 한 사람이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사람을 거꾸로 처박은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밥을 주는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위협으로 비겁하게도 죄 없는 고양이를 죽여서 밥자리에다 갖다 놓는다거나 이런 일이나 또는 뭐 쥐약을 놔서 고양이를 죽게 하겠다고 위협을 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사실 없지 않습니다. 꽤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네. 그렇게 길고양이를 돌보는 분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있는 경우는 그건 또 전 뭔지 그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 고양이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인식이 개하고는 좁습니다. 그래서 개에 대해서는 개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참 충성스러운 동물이고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일반적인 동의가 이루어져요. 예. 근데 고양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그렇군요. 인식이 개하고는 다르게 좀 양극단인 아하. 경우가 있어서 예.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아무 이유 없이 알겠습니다. 혐오하는 분이 계신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길고양이를 보호하는 쪽도 있고 지금 길고양이 반대하는 쪽도 있고 절충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이게 충분히 절충이 가능하고요. 예. 이미 우리가 이런 그 비과학적인 고양이에 대한 혐오나 이런 거를 좀 타파를 하고 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수기를 하면 이미 과학적인 해결 방법이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길고양이 보살피시는 분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고양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유발되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해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라는 분들을 고양이를 혐오하는 분들이 예. 인식을 해주셔야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이 고양이들에 대한 어떤 그 과학적인 관리 방법이 이미 그 입증이 예. 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거를 시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중성화해서 방사하고 예. 관리하는 그런 방법이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안은 이번 용인에서 일어났던 살인 사건을 전제로 한 인터뷰는 아님을 밝혀드리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인터뷰를 했다는 맞습니다. 말씀을 네.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전진경 이사였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오늘도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시간 먼저 누리꾼들의 관심 많은 뉴스부터 알아보죠. 네, 지난해 국민의 공분을 샀던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이죠. 이모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수감자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피해자들은 이 병장이 화장실에서 꿇어앉힌 다음 몸에 소변을 봤다, 페트병으로 때리거나 목을 졸랐다, 성희롱을 했다 등의 증언을 했습니다. 예. 가혹행위 피해자는 3명으로 알려졌는데요. 군 당국은 추가 범행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요, 죄책감은 전혀 느끼지 않고 오히려 날 이렇게 만든 분노 대상을 설정해 보복하려는 셈이라면서 정신적 문제가 의심스럽다, 악마가 따로 없다, 기회를 주는 것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면서 분노 섞인 반응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거 치료받아야 돼요. 제가 볼 때 이거 병입니다, 이거. 네, 예. 그렇습니다. 자, 다른 뉴스 알아보죠. 네, 피해자 4만 명의 피해 금액만 4조 원에 달해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사기극으로 불리는 조이팔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조이팔의 최측근이죠. 강태용이 도피 7년 만에 중국에서 검거가 됐기 때문입니다. 조이팔 2인자로 통하는 강태용은 지난 2004년부터 4년 동안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고수익을 낸다고 속여서 투자자 4만여 명으로부터 4조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경찰은 조이팔이 지난 2011년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중국에서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는 했는데 그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 제기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대구지방검찰청은 강태용이 송환되는 대로 조이팔의 사망 의혹과 은닉재산의 행방 등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대한민국 검경의 민낯을 보는 것 같다,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번에는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 색출해서 엄벌에 처하길 바란다는 반응입니다. 피해자가 한둘입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데 당연히 늦게나마 좀 제대로 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뉴스 들어보죠. 네, 요즘 금연거리에서 흡연으로 적발되는 사람 대부분이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기사인데요. 흡연 금지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지만 현재 과태료 부과 방식으로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 외국인 관광객은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인데요. 서울 중구의 경우에도 올해 외국인 흡연
단속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단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누리꾼들은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지요 라고 하면서 외국인들에게도 단속을 시행해야 한다. 금연거리라는 표지판을 여러 나라 말로 번역해서 세워두는 것도 방법이라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반려동물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재판부는 개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목줄을 묶고 항상 점검해야 한다면서 그 소홀히 한 사람에 대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토끼를 기르며 악취를 풍기거나 개 짖는 소리로 밤잠을 설치게 한 동물 주인에게도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피해 이웃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누리꾼들은 관리도 못할 거면 권리도 없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만큼 그에 걸맞는 의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애완동물 얘기를 오늘 아침 많이 하게 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 플러스의 최영아 기자였습니다. 마침내 숨이 멎을 듯한 절정에 살다.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서밋 10월 오픈 대우건설. 속초에서 처음 만나는 아이파크의 특별한 가치, 동해바다와 청초호의 전망에 설악산을 품은 자리, 광역교통망으로 더 빨라진 서울 수도권, 마침내 명품 휴양 주거단지가 완성됩니다. 아이파크가 가장 아름다울 자리, 속초 아이파크 033-638-9666 10월 분양 현대산업개발.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여기 슈퍼맨 같은 히어로를 꿈꿀 수 없는 아이들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줄 진짜 히어로를 기다립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 해외 결혼 후원으로 아이들의 히어로가 되어주세요. 아이와 하나, 두 명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전화 1899-7325 1899-7325.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말은 살찌고 지갑은 야위어가는 계절, 뜻깊은 소식 전합니다. 지금 페이코로 티머니 3번 결제하면 문화상품권 3,000원이 10월 22일까지 자세한 내용 페이코 앱 참조. 한강 신도시에 공원을 품은 이 편한 세상이 옵니다. 은여울 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리고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 도시철도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곳. 더 좋아질 한강 신도시를 만나세요. 이 편한 세상 한강 신도시 2차 성황리 오픈 중 031-997-2778 주식회사 3호. 지금 이 순간 아빠가 출근할 때 우리 모두 다 같이 뭘 자꾸 짜? 짜먹는 감기야. 물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어디서나 감기 잡기 쉽거든. 약 먹는 타이밍을 놓치면 감기 잡는 타이밍을 놓치니까. 국내 최초 짜먹는 감기약 대원제약.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지금까지 모든 TV들은 자연색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고민해왔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LG 올레드 TV로 우리는 자연색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차원이 다른 LG 올레드 TV.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 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한국GM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2015년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조사 경영승용차 부문 1위 기념 고객 감사 혜택. 월 19만 3천 원으로 더 넥스트 스파크의 오너가 되세요. 지금이 당신이 꿈꾸던 기회. 10월 한 달간 LSMT 모델 4.9% 60개월 할부 기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전국 김치맛 대결. 한식 명인의 선택은? 제가 선택한 우승자는 하이마트입니다. 비법은 스마트 카운셀링. 하이마트에서 우리 집에 꼭 맞는 김치 냉장고를 추천해주니까. 김치 냉장고도 하이마트죠.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7명이 타도 편안한 공간에 프리미엄까지 더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도로 위의 7인승 크루즈 맥스 크루즈라 부른다. 탄생 더 뉴 맥스 크루즈. 지금 가까운 현대차 시승센터에서 만나세요.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